만약 우리의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추고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그렇다고 믿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뇌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문턱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그 오랜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고백했죠.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오늘 우리는 죽음과 의식이라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향해 떠나보려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막연한 믿음이나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평생을 뇌과학에 바쳐온 한 과학자의 생생한 경험과 치열한 탐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식과 죽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관념을 뒤집을 수 있는 어쩌면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삶과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네. 이 놀라운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경외과 의사이자 하버드 의과 대학 교수였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그는 뇌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죠. 그의 전문 분야는 그 어떤 의학 분야보다도 인간 의식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뇌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박사였던 겁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의 뇌를 직접 수술하며 뇌 손상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목격해왔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특정 기능이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뇌야말로 의식의 전부라고 굳게 믿게 되었죠. 박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이라는 것은 뇌라는 정교한 생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산물에 불과했습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의식이 존재하고 뇌가 멈추면 의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화면에 보이던 모든 정보가 사라지듯이 말이죠. 그는 이러한 견해를 단단한 과학적 토대 위에 세워두었고 동료 과학자들 역시 대부분 그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뇌과학 분야의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아온 그의 지식과 경험은 뇌가 곧 의식이라는 그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철옹성 같은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영혼이나 사후세계 혹은 육체를 벗어난 의식 같은 개념들은 그저 비과학적인 환상이나 종교적 믿음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도 과학적인 설명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인간의 경험은 결국 뇌라는 물질적인 기반 위에서 발생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뇌 없이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의 과학적 세계관은 너무나도 명료하고 확고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가 겪게 될 엄청난 경험 앞에서 산산조각 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과학적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그날이 아주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알렉산더 박사의 삶은 2008년 11월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찾아온 급성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뇌는 치명적인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모든 피질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거의 뇌사 상태에 가까웠으며 의료진은 그가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컴퓨터처럼 그의 뇌는 더 이상 그 어떤 의식 활동도 수행할 수 없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의 의식은 뇌가 멈춘 그 순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더욱 선명하고 광활한 차원으로 확장되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치 진흙탕 속을 헤매는 듯한 혼란스러운 어둠과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눈부신 빛과 함께 아름다운 존재들이 나타나 그를 이끌었죠. 그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풍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드넓은 들판은 살아있는 듯 숨쉬고 있었고
맑고 투명한 강물은 빛으로 반짝이며 흐르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고 찬란한 색채로 가득했. 그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존재들과 교감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아닌 순수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압도적인 공감으로 소통하며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꿈처럼 희미하거나 환각처럼 왜곡된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명료했습니다.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그의 의식은 역설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몸이라는 육중한 감옥을 벗어난 영혼이 자유롭게 광활한 우주를 유영하듯 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환자가 이토록 생생하고 복잡하며 일관된 의식 경험을 했다는 것은 기존 과학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알렉산더 박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떠을 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불가사의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마치 꿈을 기록하듯 상세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뇌과학 서적들을 탐독하고 수많은 의학 논문들을 샅샅이 찾아보며 그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학적 지식으로도, 그 어떤 최첨단 과학적 이론으로도 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자신의 의식 경험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기존 과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동료 과학자들은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그저 뇌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환각이거나 투여된 약물의 부작용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죽음 직전 뇌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만들어낸 마지막 발작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그의 경험을 비과학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수십 년간 뇌가 곧 의식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믿어왔던 그에게 이러한 동료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의 과학적 신념조차도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알렉산더 박사는 심각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이 단 한 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체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과학 서적들 옆에 임사체험 기록들을 펼쳐놓고 밤낮으로 비교하며 진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의문,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 탐구의 열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미스터리였으니까요. 알렉산더 박사는 결국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 단순한 뇌 손상으로 인한 환각이나 약물 부작용이 아님을 직감했죠. 평생을 뇌과학 연구에 바쳐왔던 자신이야말로 이 미지의 영역을 직접 탐구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지적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용기 있는 결정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견고한 과학적 신념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죠. 동료 과학자들의 비판과 학계의 냉담한 시선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어떤 과학적 사실보다도 생생했던 진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생생하고 경이로웠던 임사체험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황홀한 빛의 세계, 지극한 평화로 움을 선사했던 존재들과의 만남, 그리고 온몸을 감싸던 압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까지 모든 순간을 마치 정교한 의학보고서를 작성하듯 되짚어 글로 옮겼죠. 이 기록은 단순한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 인간 의식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객관화하고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어떻게든 분석하고 이해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과연 뇌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토록 선명하고 복잡하며 심지어 현실보다 더 생생한 의식 활동이 가능했는지
기존의 뇌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과학계의 말 그대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뇌가 곧 의식의 전부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수십 년간 서 있던 많은 주류 과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비약이며 학자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다. 같은 격렬한 비난과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졌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깊이 사색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 의식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던 일부 진취적인 학자들에게는 알렉산더 박사의 경험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영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과학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으니까요.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 의식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층적인 과학적 탐구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는 자신의 경험이 특정 종교적 믿음이나 신비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엄밀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야 할 현상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었고, 나아가 과학과 영성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학문적, 철학적 교차점은 인간 존재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 박사의 주장이 그동안 쌓여온 모든 의문을 단번에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고, 명확한 과학적 답을 제시하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활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박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경이로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의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지를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학적 엄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구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작은 등, 대가 길을 잃은 배들에게 희미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아. 이처럼 알렉산더 박사의 고백은 현대 과학계와 영성계의 깊은 사색과 함께 새로운 이해에 대한 희망, 그리고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 의식은 과연 뇌라는 물리적인 기관의 산물일까? 아니면 뇌를 초월하는 어떤 비물리적인 실체일까? 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금 수면 위로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며 인간 존재의 신비로 운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의식의 본질에 대해 아직 극히 일부분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겸손한 깨달음을 선사했죠. 이제 우리는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용기 있게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의 강연과 저서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의식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탐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뇌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이 가장 선명하고 광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기존의 모든 과학적 지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신의 모든 명성과 학문적 커리어를 걸고 그 경험의 진실성을 확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과학적 이성과 영적 경험 사이의 견고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듯한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 순간 우리는 지적인 혼란과 함께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뇌가 곧 의식이라는 명제가 흔들리면서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의식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경이롭고도 희망적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미지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너머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듯한 지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의식의 무한한 잠재력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경외감을 느끼며 우리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죽음은 과연 끝인가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던져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과학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인간 존재의 신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의식의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만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알렉산더 박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감히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를 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 박사의 경험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며 인류에게 새로운 탐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